1931년에 만주사변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가 만주사변 소식을 듣고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은 틀림없이 패망하고 조선은 독립할 것이다. 일본이 중국을 도발하면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는 좁은 섬나라가 중국의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상대하는 것이므로 분산된 군인들이 곳곳에서 장기전을 치르는 소모적인 전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중국 인구 시장을 노리고 있는 서양, 특히 미국이 일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지킨 독립운동가. 그는 여느 독립운동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만주, 연해주,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운형 선생은 광복이 될 때까지 한반도 우리 땅에 남아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는 거죠. 사실 국내에서 일본의 회유에 변절한 인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선 백성들과 함께 조선을 지킨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신한청년당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19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한청년당에서 그는 그 당시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했던 윌슨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편지와 청원서를 보내게 됐죠. 그렇게 우리나라 독립을 호소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는 끔찍한 억압적 통치 아래 놓여왔지만 세계에는 거의 잊혔고 주목받지 못했다. 동봉된 문서에 묘사된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윌슨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 하고 편지를 보내었지만 안타깝게 이 편지는 전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신한청년당을 이끄는 대표로 그 당시 김규식 선생과 여운홍 선생을 프랑스 파리로 보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종전회의가 열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이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려 한 거였죠. 김규식 선생은 무려 8개 국어가 가능한 빼어난 인물이라고 하고요. 저기에 있는 여운홍 선생은 여운형 선생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당의 다른 당원들은 연해주라든지 만주, 중국, 일본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3.1 만세운동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렇게 3.1 만세운동은 거국적인 성공을 거뒀고 그 3.1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그리고 외무부 차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의 방향을 놓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대한국민회의라 그래서 각지에 있는 독립운동의 대표들이 모여서 임시정부의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국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뿔뿔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임시정부의 모습에 여운형 선생도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그 시기 고려공산당에 입당을 했고요. 레닌과 트로츠키를 만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손문의 제안으로 중국 국민당에 입당을 했고 그 당시 국공합작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던 그가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상해에서 야구단 코치로 있을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야구단 코치로 있으면서 필리핀의 원정 경기를 갔었죠.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반일, 반제국주의 연설을 무려 영어로 1시간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필리핀에 있던 일본 영사관에서는 그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필리핀을 빠져나와서 상해로 들어왔지만 상해에서 야구 경기를 보다가 체포되었다 그랬죠.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국내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죠. 3년간 옥고를 치르고 1932년에 풀려나왔습니다. 그런데 1932년 그가 풀려나오고 난 이후 그가 한 일은 조선중앙일보를 창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을 했고요. 또 스포츠맨이었잖아요. 신문에 스포츠난을 처음으로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31년에 만주사변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가 만주사변 소식을 듣고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은 틀림없이 패망하고 조선은 독립할 것이다. 일본이 중국을 도발하면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는 좁은 섬나라가 중국의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상대하는 것이므로 분산된 군인들이 곳곳에서 장기전을 치르는 소모적인 전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중국 인구 시장을 노리고 있는 서양, 특히 미국이 일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판단력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선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조선 민족을 없애지는 못한다. 조선 인민은 친일 주구 몇 놈 때문에 일시적 치욕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는 영웅들을 무수히 낳고 우리 힘으로 치욕을 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나의 목을 1초에 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천만 명의 홍까지도 죽일 수는 없을 것이고 나의 마음까지 뵐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이런 민족의식에 찬 연설들을 내뱉으니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를 따르고 지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집에는 그를 찾아오는 청년들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억압받던 조선인들에게 이런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일본의 불령선인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것도 국내 불령선인 제1호였습니다. 불령선인이라는 것은 일본에 반항하거나 일본에 협조하지 않는 요주의 인물들을 불령선인이라고 합니다. 국내 불령선인 제1호라는 것은 일제가 여운형 선생에게 붙여준 자랑스런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야 어떻게 내가 반일을 하겠는가. 이 길에서 이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거늘 앞으로도 독립이 이룩될 때까지 민족의 넋을 지켜 죽은 사람들이 끝없이 늘어갈 것이다. 1941년 일본은 또다시 여운형 선생에게 각별한 부탁을 합니다.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이 전황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여운형 선생에게 중국과의 화해를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여운형 선생이 굉장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운형 선생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여운형 선생에게 그 부탁을 할 때 여운형 선생이 또 한 번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여운형 선생은 고마신사를 찾아갔었는데요. 이 고마신사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이후 고구려 후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은 신사입니다. 그곳을 찾아간 여운형 선생은 이곳에 혈롱어수라는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혈롱어수,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부탁을 들은 여운형 선생은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패망이 머지않았다는 것을요. 이제 당장 해방의 날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하던 그날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어. 불씨에서 산불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우리는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대하의 흐름에 합세해 나가세. 이렇게 여운형 선생은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의 말을 전해주면서 함께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던 거죠. 여운형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진짜 진면목을 보인 것은 광복이 된 이후였습니다.